네, 이정호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꼭 챙겨봐야 될 업종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 자세한 분석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테슬라가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좀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는 걸까요? 테슬라 이런 행보가 국내 소재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엄청난 큰 역할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테슬라 자체가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을 만난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직접 소식, 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IRA나 관세 환경 속에서 테슬라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북미나 FTA권 관련해가지고 현지 조달과 다변화 전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미국으로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해라, 아니면 옮겨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셀 업체를 통해서 완성차 업체로 갔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셀 업체가 제외되고 바로 완성차 업체로 간다고 봤을 때는 소재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빨리 납품할 수 있는 모습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수출 구조 변화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본다면 현지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유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눈에 비시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셀사들은 더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또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와의 계약, ESS 관련 계약도 있었고, 삼성 SDI랑도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 또 아니지 않나. 테슬라가 뭔가를 새로운 걸 하고 싶지 않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배터리 사양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셀업체를 통해서 갈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걸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특정 배터리나 이런 부분을 만들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셀 업체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소재 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하겠지만 전체가 다 되진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셀 기업과도 꾸준하게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셀 기업들에게 완전 악재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소재단에서 동박 기업들의 주가의 추이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번에도 AI와 엮이면서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용 동박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또 AI와 관련된 회로박 수요는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수요 확대가 동박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완전히 먹거리를 바꾸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탄력성과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제일 강한 트렌드가 뭐냐라고 본다면 AI와 연관성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AI의 성장성과 이런 부분이 무궁무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EV 쪽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동박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된 매출 저하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층 PCB 패키지 이쪽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가 나와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회로박 수요나 이런 부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증설 및 아니면 전환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에너지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전지박 라인을 회로박 라인으로 전환하는 모세가 나왔고 28년까지 AI 회로박 캐파를 지금보다 5.7배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만큼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전기차 판매량 관련해가지고 약간 둔화되는 모습에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 차원에서는 더욱더 확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더욱더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을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전지박이 아니라 이제 회로박으로 어떻게 보면 탈피를 한다고 봤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몇 년씩 먹거리를 더욱더 확보해야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의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가 캐즘이 찾아오면서 소재단 기업들의 실적 역시나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는 AI를 품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듯합니다. 테슬라가 소재 기업들과의 만남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을 듯하고요. 유럽, 헝가리에 그리고 북미, 캐나다에 지금 투트랙 생산 체제를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가요. 테슬라의 공급망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봐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어요. 과거 어떻게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동박을 공급했던 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헝가리 이 공장 같은 경우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CATL 같은 유럽 공장과의 공급 계약도 체결하는 모세가 나왔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와 행보가 비슷한 모세가 기존의 동방만 전지방만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 약간 위험하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AI 시장에 편승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용 가속기 동박 승인 및 양산을 개시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가 먼저 올라가지고 오늘 장에서도 솔루스 첨단 소재가 급등하는 모세가 나온다는 거는 이 동박 관련해가지고는 이제는 더욱더 이제 기존의 전기차 시장을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AI 키워드와 같이 연결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 유럽 쪽에서 이제 헝가리 공장 그리고 북미 쪽에서 캐나다의 예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관세나 물류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낮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미 고객이나 대응 강화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대 권역의 생산을 통해서 앞으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부분 주목을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동방 이야기하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셔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AI 반도체용 동박 시장에 진입한 것 자체가 이 기업의 가치를 확실히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까요? 확실히 높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지방만 팔았을 때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우하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기차 판매량이 갑작스럽게 더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모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실적이 더 올라오겠지만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세도 있고 아직까지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 배터리나 이런 성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구매를 하자라는 망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AI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큰 게 다들 알다시피 지금 미국의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라고 본다면 AI 관련된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 건립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부품이나 이런 소재들이 계속적으로 확증이 되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로박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건 회사의 어떻게 보면 밸류나 이런 부분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25년도에 지금의 1.7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8년도에는 5.7배의 캐파를 목표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ESS, 전고체, 관련된 니켈 도금 동박 제품까지도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어떻게 보면 기존 EV 시장을 떠나서 이쪽에 집중된 시장을 떠나서 AI 관련된 점점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산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도 어떻게 보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말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 기존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올라가졌던 거에 비하면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동박 관련 기업들은 기대감이 먼저 따라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ESS 관련된 캐파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동박에 대한 캐파가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에는 PCB 관련된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회로박 수요가 늘어날 게 어떻게 보면 불보듯이 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양극재 기업들보다는 동박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더욱더 평가가 더 높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 안에서는 동박 쪽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보래도 네. 양극재 쪽이 더 긍정적으로 네. 바라보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워낙 핫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기존의 셀업체나 어떻게 보면 소재 기업들만 올라가 줬다라고 본다면 상승 탄력에 조금 저하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제 동박 기업들까지도 확증되는 모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시장도 활기가 조금 돌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이제 아직도 안 간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AI와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로의 변화를 좀 빠르게 시도했던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SKC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용 테스트 소켓이라던가 유리기판 사업을 하면서 유리기판과 연동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AI 시장에 좀 대응하는 움직임이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SKC가 고부가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SK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빨리 시작을 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비핵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모세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현금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반도체 관련 소재 기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SK 그리고 삼성, LG까지도 계속적으로 뛰어들면서 하고 있지만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는 SKC가 가장 빠른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빙턴 1공장 같은 경우 현재 공급사의 시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성능 검토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 양산에 대한 본격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의 계획에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 시대가 오면 올수록 SKC의 가치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다른 삼성보다 거의 1년 정도 빠르고 LG보다는 거의 2년 정도 빠른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관련된 시장이나 이런 데가 온다라고 봤을 때는 SKC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을 다들 알다시피 꿈의 기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냐라고 본다면 기존의 PCB 기판이나 이런 부분은 열에 대해서 되게 취약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열이 많이 계속적으로 바르면 성능 저하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유리기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적인 모세가 나오고 있고 조금 더 PCB 기판보다 유리기판으로 했을 때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보면 지금 AI 성능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시장에서는 유리기판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KC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가는 과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진 감은 있겠지만 과거 이제는 반도체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모습, 유리기판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는 주가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모세가 나온 만큼 지금은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ESS나 회로박 이쪽이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 기업들도 그렇고요. 최근 2차 전지 기업들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AI 시장 데이터 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일을 하면 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가운데서 AI 시장 확대와 함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최선호주라고 할까요? 일단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의 2차 전지 네.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다 AI-된 다 어떻게 보면 호재를 받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EV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편중돼 있던 모습세가 이제는 ESS 쪽으로 확충이 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ESS도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따라가는 키워드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ESS가 더욱더 활기가 돌았던 모습세가 있었지만 요 근래 와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건립을 할 때마다 ESS까지도 같이 설치하는 모습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셀 기업들이 이제 AI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는 요 근래 며칠 정도 계속적으로 올라줬던 동박 관련 기업들이 제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은 동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확 달라지는 모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ESS나 어떻게 보면 전기차나 어떻게 보면 배터리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동박 쪽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회로박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기존보다 차이가 확 달라지는 모세가 뭐냐? 라고 본다면 ESS나 이런 부분도 뿐만 아니라 이제는 PCB 수요나 어떻게 보면 더욱더 수요가 늘어나면
갈수록 이제 동박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맞물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올라가는 롯데에너지 멀티리얼즈나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 시 계속적으로 집중을 보셨다가 그때 들어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정도로 이제는 이 회사들이 이제는 탈바꿈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뭐냐? 이렇게 기대감을 만들어주면 실적이 다음 분기에 조금 저조하게 나와도 어떻게 본다면 내년에는 이제는 AI 관련된 회로박이나 이런 쪽에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하가 나와도 주가의 하방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지킬 수 있는 게 더욱더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동박 기업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의주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어요. 네, 상한가라서 좀 접근하기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좀 가격 전략 간단하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솔루스 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네. 다시 한번 10,000원대 밑으로 온다라고 본다면 기회가 온다라고 보면 그때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제 박스권 돌파까지도 이제 목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다음 날 내일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준다라면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경우에는 충분히 2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아까 두 종목 중에서 가장 탑픽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11,890원에 지금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인데 10,000원대 아래로 내려온다면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박 관련된 기업들이 AI 모멘텀을 안으면서 또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앞으로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외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라라고 투자 또 팁을 전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